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이걸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잘 쓰시다가 어느 날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딱 뼈와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씹을 때 뭔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시간이 더 지나면 딸그락딸그락한 소리가 난다든지, 혀로 밀어봐도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쓰는데 괜찮은데 라고 하시다가 보면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이제 나사가 풀렸을 때죠. 여기 임플란트 모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임플란트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고정체라는 부분이고요. 이 위에 이런 맞춤형 기둥이 올라간 다음에 이런 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가 들어가서 이거를 조여주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이게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씹는 힘이 진동이 가해지다 보면 나사가 미세하게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어느 날 까딱까딱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해요. 풀어진 나사를 다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임플란트 씹는 면 쪽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가 풀렸을 때 단순히 조이기 전에 나사를 한번 빼서 나사를 확인해 보고 나사선에 문제가 있다면 나사를 교체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임플란트가 흔들렸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나사 구멍이 없죠. 나사 구멍이 없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찾아서 구멍을 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옛날에 쓰시던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오셨어요. 나사가 풀려서. 두 개나 묶여져 있는데도 흔들려서 풀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두 개 묶여진 게 흔들려서 까딱까딱 하기 시작하면 속에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기 위에 나사 구멍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나사 구멍을 인위적으로 예측을 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사진 보고 대략 판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2차원적인 영상이고 나사의 위치는 3차원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해서 들어가는 거는 약간 경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구멍을 많이 파면 결국 못 쓰게 돼요. 이렇게 위치를 예측해서 들어가서 딱 나사 구멍만 팠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구멍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를 다시 조여줬고요. 이게 제일 간단하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나사 풀려서 흔들리는 거를 방치하면 나사의 목 부분에 힘이 계속 가해지게 돼요. 이제 유지할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풀린 나사. 안에서 나사가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지면서 머리만 딱 빠져요. 그러고 나서 치과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러진 나사가 이 속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 거를 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를 빼지 못하면 임플란트 자체를 빼야 돼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오셨어요. 나사가 부러진 게 안에 정말 잘 보이진 않아요. 속에 깊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면 나사 부러진 게 보이고 나사 빼는 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키트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사의 역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래도 빼기는 쉽습니다. 전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저 나사를 딱 고정할 수 있게 홈을 파고 그 홈에다가 끼운 다음에 반대로 돌리면 나오거든요. 이 키트를 이용해서 딱 뺐을 때 이렇게 물려서 나오고요. 키트를 이용해서 빼지 않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다른 기구를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나사가 다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다시 본 떠서 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나사 풀렸을 때 방법이고요. 이 두 가지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둥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이 기둥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는 이거보다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둥이 꽉 끼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구를 걸어서 빼면 되는데, 꽉 낀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기둥을 잘 잘라서 빼기도 합니다. 말은 잘 잘라서라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리고 기둥이 부러지는 거는 이 부분이 보통 부러져서 속에 박혀 있게 됩니다. 꽉 낀 상태로 박혀 있던지 아니면 나사랑 같이 부러진 채로 박혀 있게 되죠. 그럼 나사도 빼야 되고 기둥도 빼야 되고, 근데 여기 임플란트 내면에 상처 없이 잘 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워낙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출자의 판단으로 알맞은 도구를 써서 빼게 되죠. 지금까지는 임플란트가 흔들렸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커진 경우,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플란트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